충북북도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반값 아파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맡은 충북개발공사가 주택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에 남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3차 간접 흡연 피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취약한데 조사해보니 3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차를 판매한 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작 기술자에게 의뢰해 2만 킬로미터까지 주행거리를 줄였는데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해 현직 경찰과 함께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찰떡 공조로 음주운전 도주국은 2차 사고 없이 저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의 반값 아파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값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주변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맡은 충북개발공사가 주택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반값 아파트 사업. 도유지인 청주시 주중동의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8,900제곱미터를 사업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합니다. 해당 부지의 감정가는 135억 원가량으로 전체 사업비 1,400억 원의 10% 수준입니다. 땅값에 대한 부담으로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수도권의 반값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름은 반값 아파트지만 실제로는 주변 시세의 70% 안팎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가치 등을 위해 민간 1군 건설사가 시공, 공동 시행을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59제곱미터 270세대 수준으로 오는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주택단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그 개발공사에서는 충북도에서 일어나는 관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또 내지는 3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좀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북형 반값 아파트의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입주 대상은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쯤 정해질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에 남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3차 간접 흡연 피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이 받는 3차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바일 니코틴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주시 청원보건소의 요청으로 어린이 60명의 모발을 채취해 니코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일간 분석 작업을 통해 최대 1년간 축적된 니코틴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를 거쳐 개인별 니코틴 검출량을 표시해 주의가 필요한 가정에 알립니다. 흡연 가족의 옷이나 몸에서 전달하는 담배 유해 성분에 특히 어린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도내 어린이 111명을 대상으로 모발 니코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 가족이 있는 어린이가 흡연 가족이 없는 어린이보다 니코틴 검출량이 2.7배나 높았습니다. 충주시는 흡연 가족이 있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대상 50명의 평균 니코틴 함유량은 비흡연 가정 어린이의 평균보다 최고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다른 공간에서 흡연을 해도 흡연자에게서 나오는 담배의 유해 성분으로 인한 3차 간접 흡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신체 기능이 약하고 면역력이 낮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과 흡연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의 니코틴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시범 도입한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흡연 성인을 대상으로 한 3차 간접 흡연 피해 검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아직도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2만 킬로미터까지 주행거리를 줄여서 팔았다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버린 일인데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또 다른 판매업자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20년 정도 중고차를 판매했던 상사 대표 A씨는 최근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고차를 경매장 등에서 매입한 이후 조작 기술자 B씨에게 의뢰해 많게는 2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주행거리를 줄였습니다. 조작 대가는 차량 한 대당 5에서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은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란 세간의 믿음을 역이용한 겁니다. A씨의 범행 기간은 5년 정도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의 과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일일이 살펴보면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쓰인 기계와 증거 영상 등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범행에 가담한 기술자 B씨가 전국 곳곳의 매매단지를 돌며 주행거리를 건드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비틀거리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휴직 경찰관이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추격에 나서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현직 경찰의 정신과 자세는 살아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립니다. 방향 지시 등이 계속 깜빡이고 터널에서도 아슬아슬 좌우로 고개 운전을 합니다. 마침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는 휴직 중이던 경찰관 최정섭 경위였습니다. 최 경위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고 의심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는 추격에 나섰습니다. 진천에서 충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운전하면서 옆에 가드레일을 막 긁고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음주운전은 크게 의심되거든요. 잠시 뒤 차량 정체로 오창 창리 사거리에서 멈춰선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시속 80km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긴 승용차는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앞 차량들을 위험하게 추월하며 도주했습니다. 무리하게 추격할 경우에 앞서서 막거나 그럴 경우에는 2차 사고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추격을 하고 앞서 주행하던 SUV 차량과 또 다른 경찰차가 길을 막아선 뒤에야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찰관도 경찰관의 신분이잖아요. 항상 경찰관임을 잊지 말고 생활한다는 생각을 갖고선 있었는데 이제 도주하는 차량 보면서 갑자기 예전 근무할 때 이런 열정적인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만취 상태였습니다. 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찰떡 공조로 17km나 이어진 음주운전 도주국은 2차 사고 없이 저지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 충남, 경북 13개 시군 단체장들이 오늘 증평에 모여 동서횡단철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청주와 증평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330km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3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원내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청주권 4명의 의원과 모경종, 이건대 의원, 시민단체가 TF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꿉꿉한 실내 습도를 잡기 위해 제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품별 제습 성능을 비교해보니 최대 1.7배 차이가 났고 일부 제품은 제습량이 광고나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습기 9개 브랜드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제품별 하루 제습량은 캐리어와 LG전자 제품이 20리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싱크에어 제품이 12.2리터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중 보아르와 싱크에어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에 적힌 제습량보다 높은 용량이 광고 표기돼 개선 조치됐습니다. 제습기 9개 제품에 대해서 제습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일일 제습량이 12.2리터에서 21.1리터로 제품간 최대 1.7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시된 제습량과 실제 제습량 간 차이를 보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위니아 제품은 실측치가 표시치의 92% 수준에 그쳐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았고 위닉스 제품은 자동 모드에서의 실제 제습량이 12리터로 표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니아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치는 1등급인데 실측치는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은 제품 간 최대 11dB이 차이 났는데 최대 풍량 조건에서는 위니아 제품과 LG전자 제품이 최소 풍량에서는 위니아, LG전자, 삼성전자, 위닉스 제품이 50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월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제품이 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 제품이 10,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선택 시 공간 면적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일일 제습량을 확인해 구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 금품 수령자 C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2명에게 단순 노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 원씩 44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의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라고 한 시안이 경과한 가운데 충북대병원의 경우 복귀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최근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타진했지만 112명 가운데 108명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4명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 4명에 대해 2월 29일자로 계약 만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K-유학생 제도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 18명이 충북도립대 한국교육원에 입학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원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한 뒤 구직에 성공할 경우 취업 비자로 전환돼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며 도는 유학생들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립대의 경우 연내 1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까지 도내 유학생 유치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설공단이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와 함께 청주 수영장 안에 세활용 공예품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세활용 공예품 전시장에는 일상에서 버려질 수 있는 각종 물품을 활용해 만든 공예품 48종이 전시됩니다. 청주시설공단은 이를 통해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충주시와 GS 리테일이 협업 개발한 충주맨 디저트 2종이 오늘 19일부터 판매됩니다. 충주 사과를 활용해 만든 애플 도넛슈와 애플 크림떡으로 상품 포장에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캐릭터와 B급 감성 문구를 담았습니다. 충주맨 디저트는 전국 GS25 편의점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충주 지역 농가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천환경사업소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업소 관계자가 침전지에 떠있는 A씨를 최초 발견했고 실종신고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치매가 있는 A씨가 전날 오후 9시쯤 인근 자택에서 사고 지점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던 경찰의 수사가 자체 감찰 결과 허점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창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피의자 주변을 추가로 탐문하라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요청에도 탐문을 한 것처럼 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국과수 부검 결과 보고서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향후 감찰이 끝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반쯤 청주시 영운동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또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새생명 지원센터를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충북도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1308번으로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검진과 출산이 모두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 사용 수행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제공받아 시범 사용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지원금 9천만 원으로 금왕읍 숫돌고개 사거리에 태양광 LED 내부 조명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혁신제품 테스트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제품은 음성군에 귀속됩니다. 네, 최근엔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2차 간접 흡연만큼이나 3차 간접 흡연이 위험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담배 유해 성분이 계속 몸과 옷에 남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하죠. 3차 간접 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